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기업들의 대표가 반도체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각종 반도체 장비 업체, 부품 업체 그리고 소재 기업들까지 다 더하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지난 분기 이들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 여기에 부진한 주가에 대한 증권가의 앞으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아니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77조 원이에요. 네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이 지난 1분기에 매출이 77조 7,8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14조 1,2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은 18.95%, 영업이익은 50.5%가 늘어난 거예요. 보통 국내 이런 큰 기업들은 분기가 마감되면 마감된 지 얼마 안 된 후에 잠정 실적이라는 걸 내놓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실적이 이 정도는 나올 겁니다라고 미리 시장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계산을 해서 실제 실적을 다시 발표합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을 삼성전자가 지난 7일 날 발표를 했을 때 1분기에 우리가 매출은 7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라고 시장에 알렸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실제 실적을 발표한 거는 이보다 조금 더 큰 것이죠. 매출은 7,800억 원이 더 늘었고 이익은 200억 원 정도를 초과해서 나왔으니까 증권가에서도 매출은 한 75조 2천억 원 정도, 이익은 13조 원 정도를 보고 있었으니까 이른바 컨센서스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거의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매출은 12조 1,557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596억 원이 기록됐는데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9%나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게 2018년도가 반도체 굉장히 호황기였는데 그때 반도체 회사들이 실적이 매우 좋았었거든요. 네. 그때보다도 이번 1분기 실적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가가 인상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경제는 별로 좋은 거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나마 코로나 상황에도 반도체는 굉장히 선방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 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요. 당장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추다시피 했을 때도 원격 근무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에 대한 사용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요는 도리어 좀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세상이 빅데이터나 AI 그리고 전기차의 자율주행 등으로 변하는 게 반도체 수요를 더욱 폭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은 코로나 상황에도 큰 문제 없이 잘 버텨준 거고 네. 버텨준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성장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이른바 반도체에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메모리 쪽의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에 이른바 D램 가격의 실적과 이익이 크게 연동됩니다. 그래서 혹시 D램 가격이 좀 약하면 실적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좀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불안감이 조금 있었는데 다행히 1분기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집계보다 꽤 잘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반도체 실적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 관련한 어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희가 반도체 파운드리는 또 뭐고 또 메모리는 뭐고 비메모리는 또 뭐고 좀 헷갈려요. 좀 쉽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술이야 매우 어렵겠지만 또 이해하시는데 그리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막 섞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메모리는 그냥 보통 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는 같은 거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구분은 기능에 따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모리는 말 그대로 저장 상자 같은 거여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저장하느냐가 핵심인 반도체를 말하고요. 네. 반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산을 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뭐 반도체를 만들거나 불을 껐다 켰다 한다거나 또는 뭔가 움직이는 동작을 제어해 준다거나 이런 반도체를 이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 메모리는 더 많이 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게 핵심이고요.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그 기능을 얼마나 잘 살려주느냐가 핵심인데 결국 메모리에 비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할 수밖에 없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 반도체를 시작할 때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서 일단 대량 생산해내는 메모리 쪽으로 승부를 건 것이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어쨌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1, 2위를 하는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현재 이제 여기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하면 인텔을 제일 먼저 떠올렸잖아요. 네네. 요즘 반도체 얘기하면 대만의 TSMC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보다 TSMC가 기술력도 좋고 주가도 더 높다면서요. 사실 이게 삼성하고 직접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비교 대상들을 좀 잘못 설정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게 반도체 회사들이 아까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서 비교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강자이고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강자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을 직접 비교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조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권에 나가 있는 업체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신에 이제 워낙 그 각각 기능에 대한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설계를 하는 강자 회사가 있고 생산을 잘하는 강자 회사가 있는데 설계를 잘하는 강자 회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PC에서 가장 그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하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가장 강자고요. 네. 이 설계를 해놓고 그러면 이걸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맡기거든요. 예. 거기에서 강자는 이제 TSM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세상에서 최근에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시장이 조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TSMC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쪽에서는 TSMC가 가장 강자로 올라선 것이죠. 삼성전자가 다시 위탁 생산 쪽으로 시장을 넓히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TSMC만큼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직 삼성전자는 이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TSMC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초격차 얘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상당히 격차를 좀 벌려놨지만 비메모리 쪽은 네. 너무 약하다. 비메모리 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계속 한 게 바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요즘 세상은 기능을 중시하는 세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이를 분석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도록 계산을 하고 있는 반도체들을 각각 생산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보신 것처럼 주요 빅테크 업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네. 테슬라 또는 애플 같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으로 설계를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위탁 생산 업체에 맡겨서 생산을 맡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그들의 경쟁사거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같이 만들고 있으니까 핸드폰도 만들고 그리고 서버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도 만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게 자신들이 설계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되면 혹시나 자신들의 경쟁력이 삼성전자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 쪽에서 크게 고객들을 늘리지 못하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고객들에게 절대로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위탁 생산 분야로 급속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M&A 해서라도 이 위탁 생산 쪽으로 가겠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사업을 넓히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사업 계획들도 그쪽으로 강하게 짜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조성빈님께서요. 실적과 반대로 가는 주가는 폭락해서 요즘 주식 어플 켜면 영혼까지 파래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또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자꾸 뒤로 밀리고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되는 겁니까? 1번은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테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성장주 기업들에 대한 주식 시장에서의 밸류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이 전반적으로 이전에 받았던 밸류 평가보다 조금 밸류가 낮아지는 현상을 같이 겪고는 있는 것이죠. 근데 더 큰 거는 위탁 생산 분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가려고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1등인 TSMC하고의 격차가 잘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상이 위탁 생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조금 더 이 시장 격차를 줄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주가도 조금 반응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더 큰 것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나름 반도체를 개발하고 자신들의 핸드폰 같은 데에다가 자신들의 반도체를 넣었는데 네. 이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애플이 자신들의 반도체를 개발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도 덜 쓰고 성능도 높고 그리고 발열도 덜 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우리도 그 못지않은 반도체를 개발했다라고 제품은 내놨는데 최근에 GOS라는 이슈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일부러 성능을 저하시켜서 발열을 잡는 예, 것이죠. 맞아요. 기억해요. 예. 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기술에서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됐고요. 애플하고 경쟁자하고의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약간 평가를 받다 보니 최근에 주가 상황이 그 영향도 받고 있는 게 앞으로 미래에 경쟁자들하고의 경쟁에서 한참 1, 2위가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약간 한 발, 두 발 뒤로 빠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더 힘을 잃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물건은 잘 만드는데 설계는 네.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걸 삼성전자가 극복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 오늘 그렇습니다. 경제학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